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 부자의 법칙,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마음의 크기.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깨끗한 물과 혼탁한 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 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 한 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의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비틀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마음의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지요.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물을 흘리게 할 뿐이지요.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걱정 본능.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뜻밖의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지요.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가 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말을 꺼내야 할 때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쑥스러우니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그리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 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뇌의 작용.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 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후,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지워내야 합니다. 1000번의 법칙.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뭐든 좋으니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지요.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요. 저항이 갈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저 사람 이상해.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정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나는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 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 넘치는 물로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노력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어.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것을요.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반복하세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는 상태일 테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5배나 더 노력하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5배 노력한다고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가 5배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건 분명 5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5배로 돈을 벌려면 4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 뿐이니 내일까지 해도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말이지요. 그런데도 잘못된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장님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지내서 성공한 것인데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담을 꺼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억지로 연결지어 말하려니까 그릇된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얻어맞아가며 기술을 익힌 석공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번 이유는 스승에게서 독립하여 조촐하게 일을 해 나가다가 도를 두기 위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산 땅의 가격이 급상승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석공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끝에 그런 큰 돈을 벌었다고 우길지도 모릅니다. 힘든 수확과 땅값 상승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말이지요.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유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노력의 부작용.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을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원하는 것이 즉시 나타납니다.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바로 이루어지지요. 왜냐하면 저 세상은 영혼의 세상,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의 세계입니다. 즉,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결코 이루어지지 않지요. 바라는 것을 이루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기에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아, 게임을 하고 싶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한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단,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입니다. 애를 쓰거나 기합을 넣지 말고 즐겁게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일한 취미로 관음참배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33곳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리내어 소원을 말해야 할까요? 그건 관음보살이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관음 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면서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지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까지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특히 다른 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은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원망이나 남에 대한 험담 또한 1000번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습니다. 마음의 컵이 혼탁해지니 절대 하지 마세요. 우주의 법칙.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게 되는 건 성공한 인물의 방법을 흉내 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 오해가 점점 퍼져나가고 만 것이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바꿔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자칫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의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홍수나 가뭄 등 천재시변은 결코 신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앞일을 고려하지 못한 인간이 범한 어리석은 실수이지요. 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물과 공기, 푸른 숲과 산처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창조물입니다. 즉,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 신이 이끌어 주기에 가능한 것이랍니다. 제가 이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된 건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해가 되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가 바뀐 것은 아니었기에 가족들 중 누구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상을 보는 저의 눈이 달라진 것이지요. 우선 고생담을 털어놓는 어른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성공과 관계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고생은 대부분 계속된 실패의 과정에서 나타났고 일이 잘 풀릴 땐 정말 간단하게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성공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패했으니까 고생한 것이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억지로 연결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패는 아무리 긁어모아도 그저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니 떠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결국 실패했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 아무리 밝게 행동하려 해도 마음이 저절로 어두워집니다.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지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늪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실패를 작은 성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지요. 좌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에디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수차례 발견했을 뿐입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오히려 작은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상식을 뒤집는 그의 발상이 전구의 상용화라는 큰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하고자 할 때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 이상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우주의 법칙만 잘 따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1% 부자의 법칙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